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2022학년도 의과대학 대학별 심층 분석 7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성균관대학교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양대학교 설명을 드렸죠. 한양대학교도 사실은 분석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 한양대보다 더 분석하기가 참 어려운 학교가 성균관대인 것 같아요. 성균관대가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25명, 그리고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의 단일 전형이고, 그 다음에 입시 변화가 거의 없는 구간이고, 더군다나 수능 체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입시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이 되어질 만한 것들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양한 내용을 깊이 있게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분석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깊이 있게 다루기가 사실 어려운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도록 할 텐데, 성균관대학교 원서를, 의예과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겠죠. 우리가 성균관대학교의 원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성균관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되게 좋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통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대학을 결정할 때 한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막상 이제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 학생부 보고 수능 최저 보고 그냥 대학들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그 대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용을 정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의과대학에서 대학별로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결정하시게 되어질 때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대학 결정하시게 되어지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전형 광급이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에서 25명을 선발하는데, 지원 자격을 보게 되면 고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라고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에 의예과의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수능 체제가 없다라는 점이 커다란 매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전형 광급은 1단계에서 소득평가 100%, 3배수로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에 면접 20%인데,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뭐 특징적이진 않아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징적인 부분은 3배수라는 점이죠. 배수가 사실 별로 크지 않다. 우리가 배수가 좀 크지 않은 부분에 의아한 점을 가지고 있는 점은 뭐냐면, 성균관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정상적이란다면 성균관대의 원서를 쓰면서 연세대의 원서를 쓰거나, 성균관대를 쓰면서 서울대를 쓰거나 카톨릭대학교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죠. 물론 모든 학생들이 원서를 1, 2, 3, 4로 원서를 쓰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의예과의 원서를 쓸 때 1, 2, 3, 4로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원서 지원을 쓸 때는 수능 실적가 충족할 경우 또는 충족하지 못할 경우, 또는 상향 지원과 적정 지원과 안정 지원을 구분해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한양대를 쓰는 학생이 성균관대를 반드시 원서를 쓰는 건 절대로 아니다.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서울대 일반 전형을 쓰고 연세대를 쓰면서, 그러면서 중간을 비우고 한양대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성균관대 쓰고 그 다음에 서울대만 쓸 수도 있는 거죠. 중간에 연세대를 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의과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내신 성적의 경쟁력, 그 다음에 본인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비교과의 우수성이라든가, 면접에 대한 대비 정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대학의 원서 지원이 1, 2, 3, 4, 다시 말하면 대학의 서열 순으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꼭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일단 배수가 3배수라는 점이 좀 의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 가능성이 높거든요. 성균관대학교 의예과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물론 아래에서 성균관대 의예과를 최상위 대학으로 선정해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성균관대학교 의예과를 쓰게 되면 서울대나 연세대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경쟁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그럼 이동 가능성이 반드시 있거든요. 서울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이 따로 있고 성균관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균관대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성균관대와 서울대를 같이 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서울대와 성균관대를 동시에 합격하게 되면 서울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배수가 3배수가 아니라 배수가 4배수나 5배수 정도로 배수를 확대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균관대학교가 2019, 20, 2021년도로 가면서 2021학년도에는 충원율이 다소 떨어졌지만 2020학년도에는 140% 정도의 충원율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충원율, 그 다음에 상위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배수가 3배수 이상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배수를 3배수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면접은 아시는 것처럼 자, 서류평가는 서류에서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게 되어지고, 자소서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성균관대학교는 올해도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자, 그리고 면접은 MMI 다중 미니 면접 형태로 진행하게 되어지고 보통 3개 방 정도에서 각 반당 10분 정도씩 해서 상황 면접, 그 다음에 상황 모의 면접, 그 다음에 제출서를 확인 면접의 형태로 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고, 당연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그 전년도보다는 면접의 비중이 다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긴 하지만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3배수기 때문에. 사실상 3배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충원율이 약 100% 정도 발생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형을 우리가 이제 본 거에서의 특징점은, 첫 번째는 성균관대학교는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다 지원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1단계 배수가 3배수라는 점, 이게 특징적이고, 두 번째에서는 서류평가에서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된다는 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면접고사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MMI 면접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1단계 통과되고 난 다음에 면접시험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서류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봤어요. 서류평가 방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균관대학교는 21명, 25명을 뽑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학과 모집 단일 전형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죠. 그럼 서류라고 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럼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서류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서류평가는 첫 번째는 서류평가 100%이며 최고점이 1000점, 최저점이 0점이고 실질 반영 비율이 100%다. 서류평가의 반영 비율이 높다는 얘기고요. 평가의 내용을 보면 학업 역량, 자기주도 학업 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의, 글로벌 창의 리더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의 원칙으로서는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재능, 적성, 잠재력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생 개개인에 대하여 점수가 말해주지 않은 맥락을 해석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평가 영역 및 반영 비율에서 성균관대에서 핵심적으로 반영하는 게 3가지 영역을 핵심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부분이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의 50%를 주죠. 두 번째는 개인 역량의 30%를 반영하게 되고, 세 번째는 잠재 역량의 20%를 반영한다 라고 보는데, 성균관대학교 서류평가 반영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역량 중심의 선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 가치관 이런 게 아니라 역량 중심의 선발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원자 주도에서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단지 내신 성적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내신 성적이 내가 1.1x다. 학업 능력이 결국은 내신 성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수상 경력도 학업적 역량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학교 프로파일, 다시 말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경쟁력이나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고등학교의 출신 고등학교의 우수성도 반영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일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죠. 성균관대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잘 선발하지 않느냐? 성균관대는 자사고 중심으로 선발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역량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은 교과 성적과 수상 경력의 역량만 있을 뿐이지 출신 고등학교나 학업적 역량의 우수성이 강조되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나 조금 더 고등학교 프로파일이 높은 학교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우리는 일반고를 뽑지 않아 자사고 중심으로 뽑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일반고나 자사고든 모든 학생들을 받게 되고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볼 수 있고 대신 성균관대 의과대학에 선발되는 학생들의 비율 또는 고등학교의 유형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안 된다. 성균관대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라고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의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나는 수능 최저는 불안하지만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성균관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역량의 우수성이 나는 강조되어진다. 충분히 나는 역량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균관대에 원서를 쓸 수는 있다. 최소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발되어지는 고등학교의 대부분의 유형은 역량 중심의 고등학교가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점자의 처리 기준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학업의 수월성, 학업의 충실성, 전공 적합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역량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점이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 성균관대학교는 사실 전형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021년, 2022년도는 모집 인원 25명 동일하고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의 전형으로 3년째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전형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지금과 같은 전형을 통해서도 충분히 선발할 수 있고 지금의 전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또는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입시의 방향과 큰 모순이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수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형의 합리성이 인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형이 이제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의 전형들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건 2019년도에는 모집 인원 25명의 이름이 글로벌 인재 전형. 전형 방식은 동일한데 전형의 이름이 글로벌 인재 전형이었고 2018년도는 논술 전형으로도 10명을 선발했습니다.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15명을 선발하다가 그러다가 성균관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2019년도부터 폐지하게 되어지고 그 인원만큼이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의예과를 선발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시게 되어지면 성균관대학교의 입학처 입시 결과에 들어가시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합격생들의 내신 등급 범위가 나와 있어요. 2019년 등급 범위를 보게 되어지면 1등급부터 2등급 후반까지의 합격생의 비율이 79%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를 보면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초반까지의 학생들이 77.8%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합격생들의 점수폭이 매우 넓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입시를 연구하거나 입시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과 방식을 자꾸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시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 입시를 보여주는 숫자 그대로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입시는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이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셔야만 입시를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실제 입시 경험이 많지 않고 그리고 실제 많은 학생들을 컨설팅을 하거나 대학을 보내던 사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데이터를 찾다 보면 숫자를 그대로 이해하게 되어지고 보여주는 자료를 그대로 이해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으신데 그 점을 꼭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숫자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입시를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성균관대를 보니까 의대가 되게 낮아. 왜? 내신 성적이 1등급부터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까지 합격생의 비율이 77.8%래. 심지어는 3등급 넘어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22.2%가 합격이 되어졌대 라고 생각하면 성균관대 정말 낮죠. 내신이 엄청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는 그럼 내신 성적이 1.5, 1.6, 1.7이니까 성균관대 의대 원서 한번 써볼까? 수능제도 없으니까 잘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여기서 보여지는 의미는 결국은 뭐냐면, 성균관대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활동 역량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왜냐하면 교과 역량 중심으로 만약에 선발하게 되어진다면 의예과의 합격선은 대부분 1등급 초반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릴 거고, 사실 1등급이 벗어나게 되어지는 합격생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2등급, 3등급까지도 합격생이 있다는 것은 활동 역량 중심의 선발, 다시 말하면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 점이 들어가는 거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최초 합격자의 성적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등급 초반대거든요. 성균관대학교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 50% 컷은 1.1x 정도 되고 70% 컷이 1.3x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신 성적이 2점대나 3점대 초반까지도 내신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 중에서 아주 역량의 우수성이 강조되시는 분들인 거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1.1x 정도에서 뽑힌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내신 성적의 50% 컷이 1.1이나 1.3 정도에서 끊긴다는 것은 결국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있다.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자사고나 아니면 과학고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자사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과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사고는 자사고 내에서의 경쟁. 내가 만약에 자사고인데 성균관대학교 의예과를 원서를 쓰려고 한다.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뭐죠? 동일 학교 내에서의 경쟁력이 있느냐의 부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A라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나보다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이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에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내신 성적이 높다 하더라도 비교과 역량이 우수하기 때문에 뒤집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한 고등학교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거든요.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의대를 보면 한 고등학교에서 최대 선발하는 인원이 보통 2명이나 3명 정도, 대부분 고등학교와 지역들을 분산시키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의 경쟁이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자사고나 과학고는. 두 번째는 동일 계열끼리의 경쟁이죠. 그러니까 자사고도 사실은 아주 최상위 자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낮은 자사고까지 자사고의 폭이 매우 넓고, 과학고나 영재고도 폭이 매우 넓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첫 번째는 동일 학교 내에서의 경쟁,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 계열 내에서의, 출신 고등학교 내에서의 경쟁이 중요한 거지, 과학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과 경쟁을 하거나 일반고 학생이 과학고 학생과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5명 모집 인원 안에서 대략적으로는 일반고 학생의 선발 비율과 자사고 과학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서 뽑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는 사실은 전국의 일반고 학생과 다 경쟁이긴 하지만,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은 출신 고등학교 동일 계열 내의 경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여기 발표가 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실 점은 그거죠. 결국 성균관대학교는 활동 역량 중심, 학업 역량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내신 합격생의 폭이 1점대 후반부터 3점대 초반까지도 형성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지원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유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대신 그렇다고 해서 성균관대학교가 일반고 학생이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이냐?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 학업적 역량, 그 다음에 활동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능 최저의 또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성균관대에 원서 지원을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어지면 지난번에 이제 한양대학교 발표하면서 제가 성균관대학교 충원율을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다시 한번 수정을 해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는 2020년도와 2021학년도에 25명을 선발했는데 경쟁률은 2020년도에는 18.16대 1, 2021년도는 21대 1로 경쟁률이 올랐고요. 그리고 2021학년도에 경쟁률이 오른 이유는 아마도 2020년도에 충원율이 140%가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보겠죠. 충원율은 116%, 140%, 그리고 2021학년도에는 충원율이 84%로 떨어졌어요. 충원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전년도에 충원율이 높다 보니까 허수 지원, 다시 말해서 경쟁률이 좀 약한 분들이 합격을 목적으로 원서 지원에 몰렸다고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2022학년도는 좀 더 좋은 기회가 돼요. 충원율이 낮아졌죠. 경쟁률이 높아졌죠. 모집 인원의 변동이 없죠.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경쟁률이 높고 충원율이 낮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좀 더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2022학년도는 2021학년도보다 경쟁률은 낮아지고 충원율이 되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고, 내신 성적도 보시게 되어지면 2019년도, 2020년도까지가 한 1.5 정도 이렇게 본다면, 그 다음에 2021학년도는 한 1.3 정도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조금 더 발표되어진 내용들이 좀 높게 책정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177%, 186%, 205% 정도의 충원율인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균관대에서 인정이 되어지는 걸 상위대학에서도 똑같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대학에서 동일하게 넌 정말 최고인데, 넌 우수한데 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게, 그게 바로 표준학력 지표라고 하는 거고, 표준학력 지표가 바로 내신 성적인 거예요.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 다시 말해서 정시 같은 경우가 수능이라는 표준학력 지표가 있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고, 수시에서는 노유수는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이 적기 때문에 충원율이 낮고, 대신 학생부 교과 전형 100%는 충원율이 매우 높잖아요. 결국은 한양대학교의 충원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뭐냐면, 한양대의 모집 인원 36명, 이 안에 학생부 교과 성적의 우수성이 반영이 되어진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양대나 성균관대학교가 실제 합격생들의 출신고등학교 유형을 보게 되어지면 자사고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요. 그렇죠? 그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양대나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에서 선발 인원이 자사고 중심의 선발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양대는 약 대략적으로 3대 7 정도의 비율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리면 해당 대학교에 입학처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보시고 난 다음에 또 전화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 대학에 대해서 좀 잘못 얘기한 거 있는데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학들이 우리 대학은 일반계 고등학교만 선발합니다, 또는 자사고만 선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죠. 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자사고 학생보다 무조건 성적이 낮거나 저평가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충분하고 깊이 있게 소리평가를 통해서 역량 있는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대신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이라든가 선발되어지는 학생들의 유형을 봤었을 때 대학에서 어떤 학생들이 주로 중점적으로 많이 선발되어지느냐, 중점적으로 많이 선발되어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활동 역량 중심이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의 선발 비율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충원율을 보시게 되어지면, 자, 성균관대학교의 충원율은 2019년도에 25명 모집위원이 있을 때 합격생이 54명이었어요. 합격생이. 그래서 충원율이 116%였고, 2020년도에는 25명 모집인원에 합격생이 60명 정도 합격이 되어서 충원율이 140%, 2021학년도에는 모집인원 25명에 합격 인원이 48명, 그래서 충원율이 84%였는데 1단계를 25명이 1단계라면 75명이거든요. 75명 중에서 충원율을 포함하면 54명. 그러니까 결국은 1단계 통과된 75명 중에서 불합격 인원이 2021학년도에는 21명, 2020년도에는 15명, 2021학년도에는 27명, 이렇게 떨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면접이 왜 중요해?
라고 한다면 결국은 1단계의 배수가 적어요. 1단계 배수가 6배수, 이게 아니라 6배수가 아니라 3배수 정도의 배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100% 정도의 충원 합격률이 나온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결국은 면접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균관대학교는 2019년도에 수시로 2월된 인원이 0명이었는데 2020년도에 수시 2월 인원이 5명, 2021학년도에 수시 2월된 인원이 4명 정도 2월이 됐거든요. 결국은 3배수로 학생을 뽑고 그 중에서 100% 정도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모든 정원을 다 선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20과 2021학년도.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성적의 우수성, 학업 역량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성적이 안 되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것 같지 않고 매우 성적이 우수성이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것 같은데 성균관대학교에서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수시에서 정시로 이 모집 인원을 5명이나 4명 정도 2월에 시켰다는 것은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는 이해가 되죠. 수능 최저를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고 수시 모집 인원을 정시에 선발하는 건 이해가 되어지는데, 성균관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가 상위권 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쓸 것 같은데, 성균관대학교에서 이렇게 수시에서 정시로 인원을 4명이나 5명 정도 2월에 시킨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자, 전형 분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성균관대학교는 1단계에서 3배수를 고른다. 이 점이 되게 의아하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3배수가 의아한 점은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어디에 원서를 쓸 것 같냐면, 성균관대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경쟁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물론 성균관대학교를 최상위 대학으로 선정한 학생들은 성균관대 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학을 원서를 썼겠죠. 상위 대학으로 이동을 못하겠죠. 근데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은 성균관대를 쓰면서 일반적으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거나, 또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원서를 쓰거나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는 방법을 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대의 원서를 쓰는 게 1, 2, 3, 4 방식의 원서 지원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학 서열 순으로 원서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땐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 학생부 교과 성적의 경쟁력, 그 다음에 지원하는 학과에서 과연 어느 고등학교 유형이나 어떤 역량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또는 내가 면접에 강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대학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1, 2, 3, 4로 원서를 쓸 수가 없고, 다시 말하면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쓰고 연세대학교를 쓰고 난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성균관대를 뺀 상태로 경희대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경희대 쓰고 성균관대 쓰고 서울대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성균관대 쓰는 애들이 반드시 한양대를 원서를 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긴 한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성균관대 상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서울대나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상위권이라면. 물론 의대는 최상위권의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원서 지원의 6개를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렇게 쭉 원서를 쓰는 학생은 사실 거의 없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원서 지원의 폭이 제한되어져 있는 학생들 있죠. 나는 단지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로만 원서를 써야 돼. 그러면 많은 의대들 중에서 원서 지원 폭이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의대 원서 지원 학생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를 몰아서 원서를 쓰기 되게 어렵다. 그렇죠? 대부분 분산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얘기는 뭐냐면 결국 성균관대 상위권 학생들은 서울대를 원서를 쓸 거고, 서울대를 붙게 되었지만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는 배수를 1배수가 아니라 4배수나 5배수 정도 배수를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3배수를 두는 이유가 뭘까? 두 번째는 성균관대학교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많을 때는 140% 정도의 충원율이 나온다는 거죠. 140%의 충원율은 1단계 3배수의 충원율이 150%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쵸? 그럼 사실은 지원자들 중에서 불합격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성균관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완벽한 학업적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설령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도 왜? 결국은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어지는 인원이
5명이나 4명 정도가 발생이 됐다는 것은 1단계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도 대학이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적 정도를 조건을 못 맞췄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이제 이 재외국민 전형이라는 전형은 학생이나 부모의 자격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자격 조건 미비에 따라서 불합격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지만 수시 전형에서는 사실은 자격 조건 미비로 해서 불합격이 될 만한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자격 조건으로 불합격할 조건이 없는데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결국 1단계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도 수시에서 정시를 이월한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하게 생각하면 3단계의 배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성균관대학교는 1단계에서 3배수 학생부 교과,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로 일단은 1단계를 통과하고 여기서 중요하게 되는 평가는 학업 역량, 개인 역량, 잠재적 역량,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량의 우수성이 되게 강조되어지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 80%에 면접 20%를 진행하고 면접은 단계별 10분 내외를 해서 보통 30분 정도 다대일 개별 면접이며 브라인드 면접을 실시합니다. 전년도 내용을 보면 모집 인원이 25명일 때 지원 인원이 525명이었고 경쟁률이 21.대 1이었어요. 실제 경쟁률은 7.61대 정도의 경쟁률이라 할 수 있고 충원율은 19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충원율은 우리가 2020년도에는 140% 정도의 충원율이 나왔고요. 교과 성적은 보통 1.3x 정도를 평균 점수로 보는데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교과 성적 상위 50% 정도는 1.1x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의 확대폭은 1등급에서 3등급 초반까지도 내신폭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수시 2월 인원을 보시게 되어지면 자 2019, 20, 21년도를 보면 2019년도에는 15명에서 15명에게 2월 인원이 없어요. 2020년도에는 2월 인원이 5명, 2021학년도 2월 인원이 4명이고 한양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19, 20, 21년도에 최초 모집 인원 62명에서 수시 2월된 인원의 변동 없이 그냥 최저 모집 인원이 같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균관대학교가 좀 더 까다로운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은 1단계를 통과되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합격생들을 다 뽑지 않고 정시로 이월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시 이월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이거죠.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으로 시키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정원을 다 선발하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하는 경우들이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대학이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적 수준을 만약에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 대학에서 수시 선발 이원을 정시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뭐 대학의 의지나 대학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업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수시에서 선발할 인원들을 적극적으로 정원을 다 채우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대학들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난 다음에 실제 지원자들 중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정도의 학력 수준을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안 뽑고 정시를 이원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균관대학교를 정리하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균관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나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나 또는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가려면 대부분 성균관대를 거쳐야 돼요.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서 지원이 꼭 1, 2, 3, 4의 원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균관대 원서를 쓰지 않고 한양대를 쓰고 서울대를 원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중앙대를 쓰고 난 다음에 연세대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최상위권의 학생들이라면 성균관대를 쓰는 최상위권의 학생이라면 성균관대를 쓰면서 서울대 연세대를 같이 쓸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균관대 지원자가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에 중복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중복할 가능성이 높으면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질 거고 충원율이 보니까 2020년도에 140%거든요. 그런데 1단계 배수가 3배수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가 참 궁금하죠. 배수가 커지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상위 대학에 대한 이동 가능성이 그만큼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성균관대학교 원서를 쓰고 애들이 빠져나가는데 단연간의 성균관대에서의 입시 경험을 보게 되어지면 3배수의 제한의 폭에서도 충분히 학생들을 뽑을 수 있다. 입시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배수를 둔다라고 볼 수 있고
2020년도와 2021학년도에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한 이유는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성균관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원서를 쓸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원서를 쓸 거야. 그러니까 아마 원서를 써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지원자 간의 학력 격차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 1차 합격하고 난 다음에 3배수의 합격한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그 학생들 사이에서 학력 격차가 발생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수한 학생들이 성균관대에 반드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반드시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만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다소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도 원서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위 대학이다 보니까 원서 지원이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점, 또 전년도에 2021학년도에 경쟁률이 높았다는 점, 또 2021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낮아졌다는 점, 충원률이 낮아졌다는 점, 이런 점들은 2022학년도 성균관대학교의 원서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결국은 1단계를 통과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자사고나 과학과 학생이라 하더라도 성균관대에서 얘기하는 역량이죠. 역량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신다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성균관대학교 같은 데에 원서를 써보는 게 상당히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원래 대학의 원서 지원에서 100% 투명이 되어진 학교들 있죠. 입시 정보가 공개된 거, 전형이 세분화되어져서 들어가는 문이 정해져 있다든가, 전년도에 입시 결과를 보게 되어졌을 때 내신의 중요성이라든가 어느 학교 중요성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그 정보를 가지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사실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명하게 밝힐 만한 내용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입시 요소들이 한양대학교는 수능 체제도 없이 그냥 학생부 종합 서류평가를만 뽑다 보니까, 성균관대학교도 25명의 정원을 그냥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으로 해서 수능 체제 미반영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성균관대나 한양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입시 자료를 충분히 보고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서 지원이 어찌 보면 약간 깜깜이 원서 지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대학들이 실질적으로는 원서 지원이 더 좋은 기회다. 왜? 많은 분들이 원서 지원을 주저하죠. 대학이 높아요. 그렇죠? 수능 최저 반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쉽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항상 원서 지원은 어느 시점에 많이 몰리게 되어지냐면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학생들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손을 뻗어서 받지 못하는 지점에 가게 되어지면 결국 경쟁률은 보이지만 실제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은 확인할 수 없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성균관대학교의 경쟁률이 전년도에 21대 1이다. 그럼 21대 1의 경쟁률이 보이지 21대 1에 속해져 있는 525명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출신고등학교 유형, 학업적 역량, 학업적 우수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죠.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은 경쟁률만 보고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실제 구성되어져 있는 학생들이 야 봤더니 우리는 성균관대 의대 엄청 우수한 학생들 원서 쓴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런 애들도 붙던데?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입시 정보가 100% 공개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쉽게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수 없거나 판단할 수 없거나 또 대학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구간들, 또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나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들은 원서 지원의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전형이 3개의 전형에서 의과대학을 선발하고 있죠. 학교 추천 전형이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교 추천 1,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교 추천 1,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교 추천 2 이렇게 해서 전형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2020년도 넘어가게 되어지면서 전형이 학생부 학교 추천 전형,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
그 다음에 이제 계열 적합성 이렇게 세 개의 전형으로 나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성균관대나 한양대와는 조금 더 다른 방식의 이회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대학들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내가 과연 이 대학에 적절한지 또 이 대학의 특징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자료를 잘 준비해서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